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하지만 우리의 노후 계좌를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운명을 쥔 카드 HBM4입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HBM, HBM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에게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월급은 제자리인데 반도체가 잘 팔린다고 내 삶이 바뀌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단언컨대 HBM4는 단순한 반도체 규격의 변화화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돈의 흐름이 바뀌는 거대한 슈퍼사이클의 입구입니다. 우리가 90년대에 PC 보급화를 받고 2000년대에 인터넷 혁명을 봤으며 2010년대에 스마트폰 혁명을 목격했습니다. 그때마다 돈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2020년대 중반 인공지능 AI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 AI라는 괴물이 먹어치우는 데이터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처리할 그릇이 부족합니다. 그 그릇이 바로 HBM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있는 6세대 HBM, 즉 HBM, 뽀는 삼성이 지난 몇 년간의 부진을 씻고 다시 반도체 제왕의 자리를 되찾느냐, 아니면 역사의 뒤항일로 밀려나느냐를 결정짓는 단판 승부처입니다. 자, 기술적인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는 CPU나 GPU 같은 두뇌가 있고 데이터를 잠시 담아두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두뇌가 일하는 속도와 메모리가 데이터를 보내주는 속도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오면서 두뇌인 GPU는 빛의 속도로 빨라졌는데 메모리가 데이터를 보내주는 속도는 거북이 수준에 머물게 된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메모리 벽기라고 부릅니다. 공사장에서 포클레인이 일최 흙을 10톤씩 퍼낼 수 있는데 흙을 실어 나르는 트럭이 한 톤짜리 한 대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포클레인은 일을 못하고 놀게 됩니다. 이게 지금 AI 서버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트럭을 수천 대 붙이자는 겁니다. 일반 D램을 옆으로 늘어놓는 게 아니라 아파트처럼 위로 8단, 12단, 16단씩 수직으로 쌓아 올린 다음 그 사이에 수천 개의 구멍을 뚫어 데이터를 한꺼번에 옮기는 방식, 이게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대역폭이 넓다는 건 데이터가 지나가는 도로가 8차선에서 128차선으로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HBM 초기 시장에서 방심했습니다. 누가 저렇게 비싸고 만들기 어려운 메모리를 사겠어? 그냥 일반 D램이나 잘 만들자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틈을 타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시장을 선점해 버렸습니다. 삼성 주주분들이 지난 2년간 가장 가슴 아팠던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1등 삼성이 2등 하이닉스에게 기술의 삼성 타이틀을 내준 꼴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HBM4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HBM3E 5세대까지는 메모리 업체가 메모리를 만들어서 갖다 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6세대인 HBM4부터는 커스텀 HBM의 시대가 열립니다. 즉,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고객사가 우리 칩에 딱 맞게 메모리 구조 자체를 바꿔줘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삼성의 진짜 실력이 나옵니다. 삼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 가지를 다 가진 회사입니다. 첫째, 메모리를 만듭니다. 둘째,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합니다. 셋째, 남의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어서 TSMC와 손을 잡아야 하지만 삼성은 집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합니다. HBM4는 메모리 내부에 로직 다이라는 복잡한 연산 기능을 넣어야 하는데 이걸 직접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삼성의 전매 특허가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HBM4의 핵심은 얼마나 얇게 많이 쌓았느냐입니다. 이제 16단 적층이 기본이 됩니다. 아파트를 16층까지 쌓는데 전체 높이는 예전 12층이랑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계 안에 들어가니까요. 이때 필요한 기술이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칩 사이에 범프라는 납땜공 없이 칩과 칩을 직접 붙여버리는 기술이죠. 이건 마치 종이 수천 장을 풀칠도 안 하고
착 달라붙게 만드는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삼성은 이 분야에서 수년간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고 2026년 양산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이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경쟁사보다 높은 수율을 확보한다면 그때가 바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앞자릿수를 바꾸는 순간이 될 겁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십니다.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랑만 계속 친하면 어쩌지? 하지만 냉정한 비즈니스 세계에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하이닉스 한 곳에만 의존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가격 협상력도 떨어지고 만에 하나 하이닉스 공장에 불이라도 나면 엔비디아의 AI 제국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누구보다 삼성이 빨리 HBM4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쟁을 시켜야 가격을 깎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이미 삼성의 샘플이 엔비디아의 테스트 통과 단계에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HBM4 시대에는 삼성이 세컨드 벤더가 아니라 메인 파트너로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월급쟁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경기입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쌀입니다. 삼성이 HBM4로 돈을 쓸어 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섭니다.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환율이 안정됩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수입 물가가 내려가고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낙수 효과입니다. 삼성전자 혼자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HBM4에 들어가는 장비, 소재, 부품을 만드는 수백 개의 중소기업들이 살아납니다. 코스닥 시장의 활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셋째, 세수 증대입니다. 삼성이 법인세를 수조 원씩 내야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고 그 돈으로 복지도 하고 도로도 닦는 겁니다. 결국 HBM4의 성공은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에 엔진을 하나 더 다는 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단타의 대상이 아닙니다. HBM 비보 슈퍼사이클은 최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질 장기 레이스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적립식 투자가 답입니다. HBM 비보 양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주가는 춤을 추겠지만 본질은 기업 가치의 우상향입니다. 특히 노후를 준비하는 4, 5세대라면 삼성전자를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배당형 인덱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HBM4가 가져올 이익은 배당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가 시세 차익도 좋지만 든든한 배당금이 나오는 노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셔야 합니다. 또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HBM4 밸류체인에 묶인 장비주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레이저 본딩 장비, 검사 장비 등 삼성이 HB4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사와야만 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 말입니다. 이들은 삼성보다 주가 탄력성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끝났다는 말이 돌 때가 늘 기회였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계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을 지나 봄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HBM4라는 꽃이 피기 시작하면 시장의 평가는 순식간에 바뀔 겁니다. 월급쟁이에게 가장 무서운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빠르면 우리는 가난해집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술에 내 자본을 태우는 것입니다. HBM4는 그 혁신의 정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반도체처럼 층층이 견고하게 쌓여가길 바랍니다. 삼성이 HBM4로 세계를 제패하는 그날 여러분의 계좌도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시다. 공부하는 투자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 설계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